해비학 교실의 김 교수입니다. 오늘은 드라마 악귀의 남자 주인공 염혜상 교수를 요목조목 분석해 보겠습니다. 계년 돼지띠, 1983년생인 그는 올해로 40살입니다. 명품 수트와 시계, 고급 외제차, 고급 주택까지 부유한 집안의 외아들로 태어나 교수 월급으로는 불가능한 재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김 교수인 저보다 2살 어린 동생인데 재력은 200배 더 많아 보입니다. 부럽습니다. 염혜상은 시종일관 무표정하고 진중한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어머니를 죽인 악귀를 쫓는 데만 집중해서 그런지 삶을 전혀 즐기지 못합니다. 재미라곤 찾아볼 수 없는 삶입니다. 돈이 없어 힘겨운 구산형과는 다른 의미로 갑갑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염혜상과 구산형 둘 사이에 동질감이 더 커 보이기도 합니다. 왜 귀신이 보이나? 신내림을 받은 무당이 아니더라도 우리 주변에는 귀신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제법 존재합니다. 귀신을 보는 능력을 가리켜 영안이 열렸다라고 합니다. 보통 신기가 강한 사람들이 이런 능력을 갖게 되는데 이들의 가족 관계를 살펴보면 엄마나 이모, 할머니나 친척 혹은 조상 중에 무당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염혜상의 할머니는 나병이입니다. 태자귀를 만든 무당 최만월은 나병이의 어머니로 추측됩니다. 이 말은 염혜상의 진의 증조할머니가 무당인 겁니다. 그래서 염혜상이 강한 신기를 물려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견해로는 음의 기운이 강하기 때문에 귀신이 보이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귀신은 음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썩은 것을 좋아하고 신선한 것을 꺼립니다. 맑은 것을 꺼리고 어둡고 탁한 것을 좋아합니다. 강한 것을 꺼리고 약한 것을 좋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신이 사람에게 붙을 때 양기가 강한 건강한 사람에게 붙지 않습니다. 양기가 없는 허약한 사람에게 붙습니다. 즉 귀신은 음의 결정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음기화 되었을 때 종종 귀신을 봅니다. 이러한 이유로 병환으로 알아놓은 지 오래된 사람이 간혹 귀신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들은 양기가 거의 빠지고 음기만 남아서인 거죠. 다시 염혜상 교수로 돌아가면 그는 음기가 가득한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진해증조 할머니 최만월이 살았던 터에서 할머니 나병이와 함께 살았다면 환경적으로 음기가 아주 강했을 겁니다. 그래서 어릴 적부터 양기보다 음기가 더 크게 작용했을 테고 이 때문에 귀신을 볼 수 있었을 겁니다. 왜 민속학 교수? 민속학은 사람들의 풍속 혹은 관습을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과거 조상들의 문화와 생활 방식 그리고 상징 체계를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그렇기에 민속학 공부를 위해선 발로 뛰며 사람들의 생활을 연구해야 합니다. 염혜상의 인물 속의 페이지를 보면 그는 종교란 종교는 다 기웃거려보고 도서관의 관련 도서들을 섭렵하다가 민속학이란 학문에서 해답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폐가나 집터나 발굴 현장 등을 찾아 전국을 돌아다녔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귀신을 만났다고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쌓였던 지식과 축적된 자료로 민속학 교수가 되었을 겁니다. 즉, 민속학 교수라는 직업은 저 김 교수처럼 방 안에 틀어박혀서 머리를 싸매고 앉아있는 직업이 아닙니다. 전국 팔도를 누비며 수많은 사람을 만나야 하는 직업입니다. 사교성이라고는 없어 보이지만 학계에서 이름이 알려진 정도니 나름 자기만의 조사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 방법으로 많은 사람을 만나왔을 거고요. 그 사람들은 이야기가 진행되며 염혜상을 돕는 인물들로 등장할 듯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 염혜상의 과거도 조금씩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왜 구강모 교수는 그와의 만남을 꺼렸나? 다시 염혜상의 인물 속의 페이지를 보겠습니다. 그를 소개하는 마지막 문단에 이런 문장이 적혀 있습니다. 사람들을 죽이면서 점점 커져가는 악귀를 사냥과 뒤쫓던 중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고 망연자실한다.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고 망연자실한다. 여기서 충격적인 사실이란 무엇일까요? 제가 처음 떠올린 건 악귀를 조종하는 사람이 자신의 할머니인 나병이었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염혜상이 큰 충격에 휩싸이는 것이죠. 하지만 예측 불허 스토리로 유명한 김은희 작가님이 이렇게 예측 가능한 내용을 담으셨을 리 없습니다. 저는 염혜상이 망연자실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뭐가 있을지 고민해봤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뇌피셜 예측을 해봤습니다. 악귀가 염혜상의 몸으로 들어가지 않을까? 제가 이런 예상을 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958년 최만월은 아이들로 악귀를 만들었습니다. 이후 자기 딸 나병이에게 악귀를 조종하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나병이의 신기가 충만했기 때문이죠. 성인이 된 나병이는 악귀를 통해 부를 축적해왔을 겁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그랬던 것처럼 자기 아들에게 악귀를 이용할 방법을 알려주려 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에겐 전혀 신기가 없었습니다. 악귀를 조종할 자격이 없었던 거죠. 이후 세월이 흐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병이는 손자인 염혜상의 신기를 확인합니다. 이로써 염혜상을 자신의 후계자로 선택하죠. 나병이는 악귀를 통해 쓸모없는 아들과 며느리를 살해합니다. 그리고 염혜상에게 어떤 장치를 해둡니다. 자신의 후계자가 될 수밖에 없는 장치를요. 염혜상은 이 사실을 전혀 모릅니다.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나병이의 계획대로 적당한 시기가 되었을 때 나병이는 염해상에게 알려줄 겁니다. 혹은 염해상이 스스로 알게 될 수도 있고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귀신은 자신을 담을 수 있는 몸을 찾아 들어간다. 이걸 신그릇이라고 부릅니다. 현재 악귀는 구산령의 몸에서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충분히 커진 뒤엔 구산령의 몸을 버릴 것입니다. 구산령의 몸은 강력한 악귀를 담기엔 부족할 테니까요. 이때 악귀는 자신을 감당할 다른 몸을 찾아야 합니다. 그게 염해상일 겁니다. 염해상처럼 음기가 강하고 신기가 있는 몸을 선택해야 커져버린 악귀의 힘을 감당할 수 있을 테니까요. 아마도 구광모 교수는 이 사실을 눈치챘을 겁니다. 자기 몸에서 커가는 악귀가 염해상의 몸으로 들어가면 막강한 힘을 지니게 될 거라는 걸요. 그리고 염해상의 능력도 알았을 겁니다. 그래서 염해상이라면 악귀가 충분히 커지기 전에 악귀를 제거할 수 있을 거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자기 딸인 구산령을 도와달라고 했던 거고요. 결국 악귀는 염해상 교수에게 들어간다. 김은희 작가님의 작품들은 롤러코스터를 타듯이 매화 시시각각 이야기가 뒤틀립니다. 그렇게 시청자들의 예상을 비껴가고 그래서 시청자들은 김은희 작가님의 작품에 열광합니다. 이번 작품 또한 매회 예측 불허 이야기가 펼쳐질 겁니다. 그럼에도 저는 감히 예상해봅니다. 결국 악귀는 염해상 교수에게 들어갈 겁니다. 그리하여 잠시 염해상과 악귀가 한 몸으로 움직일 것입니다. 상상만으로도 강렬한 이미지가 그려집니다. 조금 더 뇌피셜을 이어나가면 이렇게 된 염해상을 구산령이 구해낼 겁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구산령과 염해상 둘 다 각성하게 되고 각성한 두 사람이 악귀를 조종하는 나병이를 막아낼 것입니다. 나병이 뒤에 있는 또 다른 진짜 빌런을 제거할 수도 있고요. 그리하여 구천을 떠도는 악귀들을 저승으로 보내주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레 예상해보며 이번 분석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해비학 교실의 김 교수였습니다.